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메시지 7%를 전달하기 위해서 38%의 오디오, 55%의 비디오가 결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재난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그 메시지, 그 내용을 전달받지만 그 전달받는 내용의 방식, 그러니까 비디오, 표정, 아 저분이 저런 표정으로, 저런 헤어스타일로, 저런 바디랭귀지로 저렇게 전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저분이 어떠한 목소리의 톤으로 어떠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쭉쭉쭉쭉쭉쭉 초등학생이 책 읽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브리핑을 여러분들께서 그 실전 연습처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현장에 가셔서 상황 판단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서 딱 현안판에서 자 오늘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조금 다른 영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이 사태에 대해서 희생정신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해지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는 현장을 보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내용 가지고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구애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궁극적으로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따라서 브리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받는 사람의 공감의 영역은 무한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실패를 하시게 되면은 괜히 전혀 이상하지 못했던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물론 이 7%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의 컨텐츠는 가장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재난 현장에서의 그 브리핑 현장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의 브리핑은 특히 재난 현장에 브리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드라이해요. 오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 이렇게 나가거든요. 대체로 보면. 근데 대체로 그 미국 사회 이런 데서 그때 9.11 재난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본 현장을 보면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일단 딱 나오면은 오늘 사태로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 희생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첫 문장, 두 문장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공감의 분위기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제 현안판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경직돼 있으면은 보는 사람들도 저 재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보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브리핑 하는 현장만 이렇게 브리퍼를 보면서 일단 브리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런 것은 그분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부들부들 떠시잖아요. 근데 이 떠시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 많이 공감을 주죠. 왜냐하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 재난 현장이 떨리는 소방관의 손을 통해서 그냥 바이브레이션으로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보통 공감이라는 것은 sympathetic vibration입니다.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그곳의 진동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평범한 평면의 화면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마음속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적인 요소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디오적인 요소를 통해 가지고 오디오가 또 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오디오가 떨리면은 이 오디오가 떨리면 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아주 좀 담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단 유족들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의 뜻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차분차분 얘기하시는데 오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제목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잡히면은 그 브리핑을 일단 첫 번째 승리하는 겁니다.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김상호 본부장이 얘기를 했지만 야마를 잡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재난 상황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비디오의 측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사진에서 뉴욕 소방관들의 모자를 아까 보여주긴 했지만 딱 정제되어 있는 어떤 표정과 복장과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가능하시면 재난 현장에서 물론 깔끔한 표정으로 나오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신뢰감을 주는 용모, 단정한 용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항상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목소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전달하셔야 되잖아요. 연습하실 때 이거 붙여놓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학생이 책 읽듯이 하면 안 되죠. 보통 이제 방송에서의 그 앵커들이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커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낮아요. 누구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 낮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디 소방 서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또 다르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브리핑을 하실 때 목소리의 톤은 굳이 도레, 미파, 솔라시, 도라는 8개 단계가 있다면 적어도 파 이상은 되셔야 돼요. 파샵, 소울 정도. 평상시 때 말씀하시는 대화의 어떤 그런 톤보다는 좀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륨을. 높이셔야지 전달력이 세지죠. 그리고 또박또박 국민학생이 책 읽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 하실 때 먼저 포즈를 두셔야 돼요. 잠시 뭔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 때는 그 앞에 잠시 멈춰주셔야 됩니다. 먼저 오늘 사망자 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자 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포즈를 주셔야 돼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주인공 역할에서 가장 역을 잘했다는 맥크레이디라는 유명한 영국의 배우가 있거든요. 그 맥크레이디 포즈라고 하죠. 맥크레이디의 포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맥크레이디라는 배우가 셰익스피어를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쓰면은 그 당시에 18세기 사람들인데 19세기 초까지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저 배우가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맥크레이디 포즈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잠시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테크닉, 그런 것들을 좀 이따가 본래 본 브리핑 하실 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말씀을 하기에는 좀 오늘 실습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주셨던 이 교재 끝부분에 보면은 49페이지에 보면은 실전 연습 체크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그걸 좀 봐주시면요. 비디오에서 인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대체로 웃는 표정을 하시면 안 되겠죠. YTN에서 유명한 그 여자 앵커 가운데 한 앵커는 표정이 늘 웃는 표정이었었어요. 근데 괌 비행기에 헬기 추락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YTN 초창기였었는데 시청자들한테 항의가 왔어요. 왜 저 앵커는 비극의 현장을 뉴스로 전달하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인상은 중요합니다. 복장, 워낙 정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나시니까 이거 별 신경을 쓸 일 없겠죠. 마지막의 기준은 뭐냐면 너무 어른처럼 부동자세로 얘기하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듣기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시선, 이따가 카메라 저 정중앙에 있을 테니까 카메라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으면은 내가 얘기하는 시선이 그냥 보통 시청자들이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카메라를 너무 많이 쳐다보면은 브리핑할 때 너무 좀 불안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보셨다가 이렇게 기자들을 보셔야 되죠. 이쪽에서 질문이 오실 때는 눈을 이렇게 돌리시지 마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정중앙에 있다가 좌우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눈 아래를 돌리면은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 화면에서 눈알밖에 안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눈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기자가 미디어 쪽 관계자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 주시거나 조금 더 자연스럽다면 몸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선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디오는 발음은 뭐 분명하셔야 돼요. 발음이 분명치 않으면 아니죠. 발음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스피드라는 것은 밑에 있는 포즈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또박또박 얘기해서 30초가 걸렸다면 또박또박 해갖고서는 30단어가 막 있다면 1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EPL 축구를 보면은 공격을 할 때 그냥 테크닉 또박또박 가는 것이 아니라 슉 갔다 서 있다가 슉 갔다 하고 골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잠시 멈추는 포즈의 테크닉 염두에 두시고요. 볼륨은 나의 평상시의 대화보다는 한 단계 높인다. 최소한 샵 정도, 반음 정도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호흡은 이제 복식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더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요. 흔히 이제 그걸 이 사람들마다 이 목젖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대란 말이에요. 성대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높은 하이 볼륨으로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목소리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성대를 하고 이렇게 열어줬을 때 쉰 목소리를 내지 않게 길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호흡, 복식호흡, 배를 호흡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거는 아주 좀 나름대로 딱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오디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게임을 이제 하시기 직전에 이 비디오와 오디오적인 측면을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직접 나오셔서 저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보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7%보다 훨씬 더 중요한 38%와 55% 메라비언의 법칙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은 나름대로 오늘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브리핑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요즘 얼마나 장비가 좋아요. 오늘 직접 하셨잖아요. 그 트라이포드 삼각대와 휴대폰은 다 가지고 계실 테고 그냥 항상 본인들을 제일 악의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시잖아요. 뭘 잘했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애정을 들으시니까 가족들 앞에서 계속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미디어 앞에 카메라에 딱 서시는 날이 앞으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번 원 스텝 진일보와